양상문 코치님 얘기해볼까 봐요. 그러시죠. 네. 양상문 코치님은 직접 통화하셨다고요? 그럼요. 와, 저는 진짜. 직접 통화하죠. 말씀 되게 잘하시죠? 아니 뭐 워낙 달변이시고. 양상문 코치님이 한화에 또 그림이라는 걸 좀 그리고 있었다. 코치님이 오시고 나서 필승조가 우선 좀 달라졌어요. 뭐 물론 한승혁 선수나 주현석 선수 같은 선수는 그렇죠. 기본 롤을 가져가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되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황준서 선수나 뭐 김선 선수, 문동주 선수에 대한 구상도 있으셨다. 막 이런 얘기도 하니까 하나하나 얘기해보죠.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구상을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는 피하지 말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선수들한테. 네, 투구에 있어서 피하는 승부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 붙자, 계속 붙어서 가자,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저는 효과를 봤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어린 선수들이 여기 많잖아요. 그래서 나 맞으면 안 돼, 나 맞으면 안 되고 무조건 이군가, 약간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베테랑 코칭 스태프가 오면 선수들이 더 신경을 써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김경문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딱 완성이 되면 그게 철옹성 같이 좀 이렇게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투수 파트에서는 양상문 코치나 김경문 감독이 어린 투수들한테 그런 걸 굉장히 다독이면서 많이 갔대요. 괜찮다. 맞아도 괜찮다. 맞아도 괜찮다. 그 다음에 볼넷 줘도 괜찮다. 너 어떻게 뭐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해. 왜냐면 그게 굉장히 큰 게 뭐냐면 나 좀 감독님들한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약간 이런 입장인데 대부분 어린 선수들이 그거를 직접 나서서 먼저 이걸 해주거든요. 양상문 코치나 김경문 감독이. 그래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경문 감독이 나서서 불러서 밥 먹이고 양상문 코치가 가서 얘기하고 괜찮다, 볼 던져도 괜찮다, 대신에 네 공을 던져라, 직접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한 면에서 코치들이 먼저 다가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심적인 편안함을 느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생각보다 투수들은 깊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솔직하게 좀 필승조 구상은 맨 처음에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구상한 건 아니고 기존에 썼던 자원들 중에 이제 좋은 자원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는 구성이 돼 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원들이 지금 거의 추가된 자원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솔직하게 질문 드려도 돼요? 네네. 이민우 선수는 원래 필승조였는데 코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조금 보직이 바뀐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코치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 필승조의 앞순번이라고 보긴 힘들죠. 냉정하게. 물론 요즘에는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구위에 대한 이민우 선수도 어느 정도 구위 나오는 투수지만 그보다도 더 이제 구위가 있는 투수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고 최근에 폼? 그런 건데 그 이전에도 근데 이미 선택이 됐었던 상황이니까 그거는 뭐 본인들의 기호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 고척 시리즈에서 왜 나오지 않았느냐 않겠습니까? 뭔가 나와야 될 타이밍에 이민우 선수가 못 나오면서 좀 꼬여진 것도 있었거든요. 그 7연패 가면서 퍼즐이 어긋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결국 코칭 스태프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필승조를 선호한다고밖에 볼 수 없죠.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에 대한 계획은 뭐 어떤 거였을까요? 문동주 선수는 이따 뒤에 우리가 좀 하나 빼서 할 거니까 그거는 좀 그때 말씀드리고 김서현으로 김서현 선수는 주말에 참 아픈 손가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속 어떤 방법? 이제 케어하면서 괜찮다, 지금 공에서 네 공을 던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주말에 일본에 흔들렸잖아요. 본인이 항상 잘 던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올 수 있는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김서현 선수를 중요한 선수라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두산전에 참 못 보던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팬들도 다 같이 예상했던 그림 중에 하나야.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거는 선호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민호 폼 떨어졌을 때 안 올리고 뭐 올려도 주자 나가면 바로 내리는 거. 그러니까 좀 반대되는 입장이긴 했죠. 이민호 선수는 스트레이트 볼을 내주자마자 이제 교체를 당했었고 보시는 그 미래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선수들이 받을 기분도 있고 물론 이민호 선수 느끼겠지 왜 안 느끼겠습니까? 이 선수를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키울 것이냐, 아니면 이 선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차가 찬 선수들이니까 이런 거에서는 얄짤없이 그냥 가야 되느냐, 그 정도의 차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그 말이 좋은 말이다. 근데 김서현 선수가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성격이 좀 어때요? 화끈해요? 아니면 좀 이렇게 조용해요? 인천에서 제가 얘기 정말 단 둘이서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더가워서 그 코끼리 그 에어컨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건방지게도 제가 기자 주제에 아니 선수들 좀 줘요. 우리 선수들 선수들은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라운드에서 더가웃에서 이제 그 시간이 빌 때가 있어. 더가웃에 아무
아무도 없어 선수들이. 당연히 선수들이 하면 선수들한테 이렇게 해주죠. 인정이야. 근데, 더가웃의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가웃의 선수들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그거를 쐬고 아이고 덥다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가 2개거든요. 2개 다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욕심쟁이. 그렇습니다. 제가 2개 다 그걸 쓰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아주 거대한 친구가 한 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되게 크죠. 엄청 크죠. 그래서 훈련을 끝낸 거대한 친구가 한 명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수들은 대부분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락커가 시원하니까. 근데 오다가 갑자기 제가 잘 몰랐는데 저도 좀 써도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김서현 선수였어요. 거기 가가지고 김서현 선수 아유 써요 이거 뭐 자기가 먼저지 내가 이러면서 이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가 실점하고 났을 때였어. 인천 에레디아한테 맞아가지고 인천에서 열몇 경기 무실점하다가 실점했을 때였어. 다 아시겠지만 기자가 그렇게 있을 때 와가지고 기자한테 먼저 이렇게 말 걸고 하지 않아 선수들이 대부분. 그리고 또 질문할까봐 맞아. 안 갈 것 같은데.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뭐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간 게 아니라 김서현 선수가 왔으니까 써요 덥지 하면서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실점한 게 아쉬워서 아유 이제는 뭐 실점했다고 기사 써야겠어 내가 이러면서 농담을 한 거지. 이제 잘 끌어내 전사기자님. 무실점을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유 이제는 뭐 실점했다고 기사를 써야겠어 이제 그러니까요. 뭐 14경기 무실점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러는 거야. 되게 다른 답변이긴 하다. 그래가지고 좀 이 선수가 좀 다르긴 다르다 이제 보면서. 아니에요. 이런 답변은 생각했거든. 그냥 운 좋았죠. 막 이러면서 이제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저 14경기 무실점 할 수 있었는데 그 숫자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하니까 좀만 이렇게 했으면 순차적으로 가는 건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막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갑자기 근데 에레디아가 밀리지 않았어요? 이런 거 나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걸 확신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살짝 그랬던 것 같아. 약간 이제 그랬던 거 같아. 그니까요. 그게 밀리더라고. 약간 그러니까 좀 재밌었어.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본인이 좀 부족했던 거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자기는 계속 다시 하려는 그런 게 있어. 다시 해야죠.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때 제가 문동주 선수 RPM을 체크했을 때였거든요. 혹시 본인도 RPM 같은 거 봐요? 내가 그러니까 저는 RPM 안 봐요. 전 그런 거 안 봐요. 그러는 거야. 그럼 뭘 봐? 저는 폼만 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폼이야. 또 폼이야. 코멘트 한번 했어. 또 폼이야 또? 그래가지고 저는 투구 폼만 봐요 그러더라고. 왜? 그래가지고 왜 또 폼만 봐? 그게 뭐 있나 봐 본인은 하여가. 그래가지고 또 폼만 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지금 뭔가 어쨌든 그때는 무실점을 계속 했을 때잖아요. 그 폼이 자기한테 이제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하지. 그 좋은 폼을 유지하느냐 못하냐 그것만 좀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폼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한 선수라서 그 좋았을 때 폼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중요한 거거든. 안 힘드냐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안 힘들다고 자기 뭐 하면서 이제 뭐 못한 것도 있으니까 이제 잘 해야죠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막 다른 팀 얘기 막 하고 그래서 근데 태견이는 엄청 벌써 잘하더라고요.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소리 약간 그래요? 걸걸한 스타일이던데? 좀 그래가지고 지금 그니까 자기 혹시 태견이랑 저기 붙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다. 한번 봤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막 엄청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힘들 텐데 와 잘하더라고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막 이제 더 잘해야죠. 뭐 이러면서 욕심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자기 마무리 투수하겠다고 그죠? 밝히면서 들어오는 어린 선수가 어디냐고. 저는 그렇게 오히려 좋게 봤어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맞아요. 이게 뭐 야구인들이 쓰는 용어로 담화가 좀 있는 스타일이 야구를 잘한다고 본인이 또 그렇게 하니까. 김서현 선수랑 이렇게 둘이서만 그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이쪽에 딱 읽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직원들이 아니 제가 왜 장 기자랑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독점 인터뷰하는 거 같이.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다독여주는 걸까? 그런 성격인 건데. 본인이 욕심이 있는 스타일인데 이제 못 던졌을 때 스스로 좀 약간 분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다스려주는 거구나. 그럼 박상원 선수 이렇게 달라진 이유. 진짜 박상원 선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친의 말로는 구위 욕심이 좀 있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박상원 선수가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한 구위가 안 나오면 좀 힘을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코치님은 그런 투수를 워낙에 많이 봐서 힘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하고 던져도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구속은 나온다.
된다. 그런 거에 너무 압박을 받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스스로 막 성질이 막 불같이 나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잡아주고 오히려 좀 욕심을 내지 말아라. 욕심을 지금은 낼 필요가 없고 너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세게 던질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힘을 빼라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박상원 선수가 그런 음. 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이 좀 제구가 안 되고 오히려 그래서 너무 힘을 세게 해서 플러스를 하려는 것보다 그냥 너의 기본을 지키는 걸로 가자. 근본적으로 좀 기본을 지키는 걸로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힘을 빼라 이런 말을 한 거죠. 슬라이더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또 좋아지는 거예요? 직구가 살면 그 그런 탄력을 거지 받는 뭐. 구종이니까 어쨌든 뭐 호심으로 잡느냐 아니면 걸쳐서 잡느냐의 차이니까 그런 거에 좀 연속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는. 그럼 이거를 직접 양상문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와 이것도 흔쾌히 또 전화를 해주셨나 봐요. 저는 항상 빌어서 전화합니다. 죄송해요.